시간당 임금이 변할 때 여가와 소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이제 궁극적으로는 노동 시간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사실 우리의 주된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지금 여섯 번째 이야기로 시간당 임금 hourly wage rate이 변할 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가 주된 관심사는 이제 wage가 변할 때 노동 시간이죠. N은 바로 총 가용 시간 H에서 여가 시간을 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 소비자가 선택하는 최적 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텐데 결국은 총 가용 시간에서 타임 인다우먼트에서 여가 시간을 뺀 것이 바로 노동 시간이 될 테니까요. 이제 그 이 둘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나타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웨이지가 상승할 때 노동 시간은 근로 시간은 늘어나는지 아니면 반대로 줄어드는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할 텐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웨이지가 상승할 때 노동 시간은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고 싶은 궁극적으로 얻고 싶은 하나의 그래프라고 한다면 세로축에 이제 가격, 웨이지 레이트를 표시를 하고 가로축에는 노동 시간 n을 표시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웨이지가 상승하면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 일을 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바로 노동 공급 곡선이 되는 것이고요. 사실 제가 대표적 소비자의 의사결정 문제로부터 사실 대표적 소비자의 경우에 웨이지가 상승하면 노동 시간이 늘어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대표적 소비자는 말 그대로 representative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행동한다라고 우리가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전체의 사람들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대표적 소비자의 의사결정에다가 사람의 숫자 예를 들면 100만 명이면 100만을 곱하면 우리가 간단하게 경제 전체의 노동 공급 곡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실 대표적 소비자의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죠. 여섯 번째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이슈를 볼 텐데 하나는 소득 효과라고 하는 인컴 이펙트고요. 다른 하나가 대체 효과라고 하는 substitution 이펙트입니다. 그래서 인컴 이펙트는 사실 제가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앞서 다섯 번째 이슈에서 그러니까 non-labor 인컴이 변할 때 여가 시간이라든가 노동 시간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가가 사실상 인컴 이펙트를 우리가 봤던 거예요.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non-labor income 혹은 real dividends라든가 tax가 변할 때 여가 시간 그다음에 노동 공급 시간은 어떻게 노동 시간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봤는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했던 결과가 바로 non-labor income이 늘어날 때 이건 사실 인컴 이펙트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컴 이펙트라고 하는 걸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죠. 인컴 이펙트라고 하는 것은 소득 효과라고 우리가 부르고 미시경제학에서 한 번씩 다 다루는 주제이긴 한데요. 소득 효과. 우리가 지금 컨섬션 굿이라고 하는 소비재와 리저는 다 정상재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늘어날 경우 소비재에 대한 소비도 늘어나고요. 여가에 대한 소비도 늘어나요. 이게 바로 인컴 이펙트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그림에서 여러분 확인하셔야 되는 중요한 것은 웨이지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W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W가 사실상 상대 가격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비재에 대한 가격을 우리가 사실 1로 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가에 대한 가격을 우리가 W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가의 가격, 여가의 상대 가격이 W고 이 W가 바로 예산선의 기울기가 되는 건데요. 인컴 이펙트로 우리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재화 여가와 소비재라고 하는 두 가지 재화에 대한 상대 가격이 변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순수하게 소득이 변할 때 소비재에 대한 소비가 어떻게 변하고 여가에 대한 소비가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소득 효과라고 하는 것은 정상재의 경우에 우리 지금 정상재만 보고 있으니까요. 노멀 굿이라면 그렇다면 소득 효과는 반드시
여가도 늘어나야 되고 그 소득이 늘어날 때잖아요. 여기서 소득은 여러분 그 웨이지 레이시 변하는 게 소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예산 제약에서 우리가 예산 제약을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C 플러스 W의 여가 W의 총 가용 시간 플러스 non labor income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 제약에서 오른쪽이 사실상 소득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WH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T가 소득을 의미하는 건데 여러분 뭐 W는 변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총 가용 시간이 늘어나도 괜찮습니다. 총 가용 시간이 늘어나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했던 익스페리먼트는 파이 마이너스 T가 늘어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텀에서 right hand side에서 W는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소득이 늘어날 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가. 정상제의 경우라면 소비재에 대한 소비도 늘어나야 되고요. 여가에 대한 소비도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가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소득 효과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 증가할 때 정상제에 해당하는 여가 시간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인컴 이펙트입니다. 그러니까 인컴 이펙트는 소비재에 대해서도 우리가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소득이 늘어날 때 여기서 소득은 웨이지 레이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 가격은 일정한 상태에서 소득이 늘어날 때 정상제인 소비재에 대한 소비가 늘어난다. 그게 바로 인컴 이펙트예요. 사실 우리의 관심사는 여가 시간과 노동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소득 효과는 바로 소득이 늘어날 때 소득이 늘어날 때 여가 시간이 늘어나는 게 바로 소득 효과죠. 그 다음에 반대로 총 가용 시간에서 여가에 투입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노동 시간은 줄어들게 됩니다. 노동 시간은 hours worked는 줄어들겠죠. 이게 바로 인컴 이펙트예요. 다시 우리 여섯 번째로 돌아와서 인컴 이펙트가 대충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substitution effect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체 효과는 간단합니다. 대체 효과라고 하는 것은 비싼 거 적게 소비하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싼 거는 더 많이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두 가지 재화를 생각하고 있어요. 소비재라고 하는 첫 번째 재화와 여가라고 하는 두 번째 재화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가 더 비싸고 뭐가 더 싼지 상대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이게 더 비싸다라고 하는 건 사실 별 의미가 없고요. 똑같이 가격이 뭐 10%씩 상승했다면 모든 재화의 가격이 똑같이 10%씩 상승했다면 그건 어떤 재화도 더 비싸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사는 상대 가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대체 효과는 상대적으로 비싼 재화를 적게 소비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싼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이 대체 효과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보고 있냐면 웨이지가 상승했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이제 웨이지가 상승하는 경우에 예산선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봤고요. 이렇게 예산선이 이동할 텐데 중요한 것은 이 점, 일을 전혀 하지 않을 때 누릴 수 있는 여가 시간은 총 가용 시간과 같고요. 그래서 여가 시간은 H와 같고 그 다음에 소비는 non-labor income을 다 소비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은 웨이지가 어떤 수준에 있든 상관없이 항상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점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점을 선택하지 않는가는 또 다른 이슈고요. 그래서 이 점은 웨이지 W와 상관없기 때문에 웨이지가 상승할 경우 W1과 이 절편을 우리가 찾아서 이 두 점을 연결하면 새로운 예산선을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하튼 웨이지가 상승하게 되면 웨이지가 상승했다는 것은 하나의 재화가 다른 재화보다 상대적으로 더 비싸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비재에 대한 가격을 우리가 뉴머레어라고 가정을 하고 1로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재의 가격은 항상 일로 일정해요. 그런데 웨이지가 상승했다면 그렇다면 무엇의 상대 가격이 높아진 거냐면 바로 여가의 상대 가격이 높아진 거예요. 여가가 상대적으로 비싸졌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웨이지가 상승하게 되면 여가의 상대 가격이 상승한 것이기 때문에 대체 효과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비싸진 걸 적게 소비하고 상대적으로 싼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여기서 나타날 텐데 우리의 추측에 따르면 어떤 문제를 하나 해결해야 되냐면 전반적으로 어떤 하나의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그러면 소비자의 구매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어떤 예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우리가 두 가지 재화를 소비하고 있다고 한번 해보죠. 피자와 어, 콜라, 콕을 먹고 있습니다. 두 가지 재화가 있어요. 피자와 콜라를 구매하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피자 가격이 상승했어요. 자, 매일매일 이제 피자와 콜라를 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피자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피자는 상대적으로 비싸졌고 콜라는 상대적으로 싸진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피자는 적게 먹고 콜라는 더 많이 먹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전반적인 구매력이 하락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비싼 피자는 적게 먹게 될 거고요. 그리고 구매력이 하락했기 때문에 콜라의 소비도 하락할 수 있어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콜라의 소비도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죠. 피자 가격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죠. 혹시 이 이그젬플이 와닿지 않는다면 이번엔 반대로 피자 가격이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피자 가격은 하락했어요. 그 얘기는 피자의 상대 가격이 하락했고 콜라는 상대적으로 더 비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보다 피자 가격이 하락하기 전보다 콜라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진 겁니다. 피자와 비교했을 때예요. 절대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피자보다 전보다 콜라가 더 비싸져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싼 피자는 당연히 더 먹을 거고요. 상대적으로 비싸진 콜라를 그럼 적게 먹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자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소비자의 구매력이 전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자를 조금 더 먹고 피자가 싸졌으니까요. 조금 더 먹고도 구매력이 뒷받침되면 콜라를 조금 더 마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반드시 꼭 싸진 재화는 더 많이 소비하고 상대적으로 비싼 재화는 적게 소비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매력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더 현실적인 예를 하나 생각해 보면 뭐 요즘 부동산이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니까 부동산 실제로 뭐 자기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월세를 내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재화를 소비하고 있어요. 월세와 커피입니다. 저는 한 달에 집세를 얼마 내야 되고요. 제가 번 소득 중에 일부는 월세를 내고 그 다음에 일부는 커피를 사 먹어요. 그래서 제가 먹는 것은 커피밖에 없고 두 가지 재화만 소비를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월세가 전보다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월세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집 주인에게 전보다 더 적은 렌트를 내면 돼요. 그렇다면 당연히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거 환경을 개선할 가능성도 있고요. 월세가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당연히 커피도 더 많이 마실 수 있고 전반적으로 월세가 떨어진다면 그러면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습니다. 뭐 이사 비용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아주 쉽게 이사할 수 있다면 이렇게 다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의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거나 혹은 상승하게 될 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구매력이 변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한 대체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지금 하나의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구매력도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수한 대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구매력의 변화를 우리가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됩니다. 순수하게 가격의 상대 가격의 변화만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대체 효과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미시경제학에서 한 번쯤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요. 자, 어떻게 우리가 대체 효과를 소득 효과를 구분해서 볼 수 있는지. 자, 우선 왼쪽 그림을 한번 보시죠. 결과적으로 웨이지가 상승할 때 대표적 소비자의 선택은 점 H에서 점 K로 간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점 H에서 점 K로 간 거예요. 그래서 비교해 보시면 소비재에 대한 소비는 늘어났습니다. C는 증가하고요. 여가는 L은 반대로 하락하죠. 지금 H에서 K로의 변화는 사실상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얼마만큼이 소득 효과고 얼마만큼이 대체 효과인지 한번 구분해서 보도록 하죠. 자, 어떤 그림을 여기에 추가해 보냐면, 자, 붉은색 직선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은 대체 효과를 한번 뽑아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H와 H에서 K로의 무브먼트는 인컴 이펙트와 서브스티튜션 이펙트가 결합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서브스티튜션 이펙트만 한번 뽑아 볼 텐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구매력의 변화를 우리가 통제를 해야 돼요. 자, 이제 웨이지가 상승했습니다. 자, 웨이지가 상승했다는 뜻은 다시 말씀드리면 뭔가 구매력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한 구매력의 변화를 우리가 제거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취하냐면, 자, 이렇게 웨이지가 상승하기 전에 대표적 소비자가 선택했던 점은 H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대표적 소비자가 얼마만큼의 효용을 얻냐면, 자, 이 무차별 곡선 수준에서의 효용을 얻게 돼요. 이게 바로 H에서 얻는 효용을 보여주는 무차별 곡선입니다. IC는 인디퍼런스 커브고요. 무차별 곡선입니다. 다시 말하면 H를 선택하거나 혹은 여기 있는 어느 한 점, 무차별 곡선의 어느 한 점을 선택하거나 항상 효용 수준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선을 여기에 이 무차별 곡선에 추가하냐면 새롭게 바뀐 새로운 웨이지 레이트, 그 바로 W1이잖아요. 기울기가 전보다 예산선의 기울기가 전보다 가팔라졌습니다. 웨이지가 상승했으니까요. 그렇게 전보다 더 가팔라진 예산선을 무차별 곡선에 접하게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W1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점 H를 선택했을 때 웨이지가 상승하기 전에 W0 수준에서 대표적 소비자가 이만큼의 효용을 이 무차별 곡선에 대응하는 일정 수준의 효용을 얻고 있었어요. 이러한 효용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새로운 웨이지 레이트 W1 이 예산선의 기울기와 접하도록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새로운 예산선의 기울기가 이거죠. 새로운 예산선이 이겁니다. 이거와 평행하게 하나 그리고요. 그리고 반드시 H를 선택했을 때 점 H와 접하는 무차별 곡선과 접하도록 이렇게 하나 그려보면 대표적 소비자가 어떤 점을 선택할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냐면 J를 선택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것은 비교해 보셔야 되는 것은 바로 H와 J인데요. 자, 이제 가격이 변하기 전에 웨이지 레이트이 상승하기 전에 선택이 H고 그 다음에 효용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만약에 웨이지 레이트이 상승한다면 대표적 소비자는 어떤 점을 선택할까? 라고 했을 때 선택하는 점이 J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가상적으로 한번 예산선을 새로 그어서
W1의 기울기를 갖는 예산선을 다시 새로 그어서 찾은 점입니다. J를 선택하게 되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재화 중에서 하나의 재화의 가격이 변하게 되면 대표적 소비자의 구매력은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을 우리가 완전히 제거한 거예요. 동일한 효용 수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만일 상대 가격이 바뀐다면 그렇다면 대표적 소비자는 어떠한 점을 선택할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동일한 효용 수준을 얻게 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동일한 효용 수준을 달성하도록 기울기 W1인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 IC가 접하도록 그림을 그렸을 때 소비자의 선택, 대표적 소비자의 선택은 바로 J가 됩니다. 자, 이 J와 초이스 J와 웨이지가 상승하기 전에 대표적 소비자의 선택이었던 이제 H를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H와 J를 살펴보면 분명한 차이는 바로 전보다 소비는 늘어나고 H에서의 소비는 소비재에 대한 소비는 이만큼이었는데 J에서의 소비는 이만큼으로 늘어납니다. 반대로 여가는 L 스타 제로만큼을 웨이지가 상승하기 전에는 여가가 L 스타 제로만큼이었는데 웨이지가 상승하게 되면 여가는 이렇게까지 줄어들겠죠. 자, 이게 바로 상대적으로 비싸진 여가에 대한 소비는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싼 소비재에 대한 소비는 이제 늘어난다라고 하는 대체 효과를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H에서 J로의 변화가 바로 대체 효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체 효과를 찾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동일한 효용 수준을 달성하도록 해주면서 바뀐 예산선의 기울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대체 효과예요. 그래서 웨이지가 상승하게 되면 이제 여가는 전보다 더 비싸지겠죠. 왜냐하면 여가를 한 단위 더 내가 소비했을 때, 여가 시간을 1시간 더 내가 소비했을 때 나는 저는 노동 시간을 1시간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전보다 더 많은 걸 포기를 해야 돼요. 전에는 W0만큼을 포기하면 되는데 웨이지를 이제는 W1만큼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기해야 되는 것이 전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리저의 가격이 높아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비싸진 것입니다. 그래서 리저는 전보다 적게 소비하고 소비재에 대한 소비는 전보다 늘어날 것이다. 이게 바로 대체 효과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구매력의 변화는 사실상 우리가 완전히 제거한 것이죠. 그래서 대체 효과에 따른 노동 시간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가가 줄어들었잖아요. 자, 보시죠. 자, 이만큼이 여가였었는데 웨이지가 상승하기 전에 이제 여가 시간이 이만큼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말은 곧 노동 시간이 웨이지가 상승하기 전에는 이만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동 시간이 웨이지가 상승한 이후에는 노동 시간이 이만큼으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대체 효과의 결과, 그러니까 대체 효과가 의미하는 것은 웨이지가 상승할 때 노동 시간은 늘어난다. 노동 공급은 증가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 공급량이 늘어난다. 그래서 웨이지가 상승할 때 노동 시간은 늘어납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살펴본 대체 효과의 결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컴 이펙트는 우리가 앞서 난 레이버 인컴이 변화할 때 봤었어요. 그러니까 인컴 이펙트는 단순합니다. 소득이 늘어날 때 당연히 정상제인 여가에 대한 소비는 늘어나요. 그렇게 되면 여가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노동 시간은 줄어들겠죠. 그게 바로 인컴 이펙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컴 이펙트를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이 그림에서 인컴 이펙트는 바로 J에서
예, K로의 변화입니다. 보시죠. H에서 J로의 변화가 대체 효과고 substitution effect고요. 그 다음에 J에서 K로의 변화가 바로 income effect예요. 소득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원래 초이스의 변화는 H에서 K로 가는 건데 우리가 이것을 그러니까 two stage로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first stage는 대체 효과. 그러니까 구매력의 변화, 어떤 소득의 변화는 사실 나타나지 않고 효용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가격의 변화만을 우리가 가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H에서 J로의 초이스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걸 우리가 이제 first stage로 대체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이게 대체 효과예요. 그 다음에 이제 J에서 K로의 변화가 바로 소득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보시면 예산선의 기울기가 W1에서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행하게 바깥쪽으로 이동한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다섯 번째 앞서 봤던 non-labor income이 변할 때 뭐 real dividends가 늘어나거나 혹은 tax가 줄어들어서 근로소득과 관계없는 비근로소득이 늘어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여가 소비 모두 노멀굿이기 때문에 두 재화에 대한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J로부터 K로의 변화가 바로 인컴 이펙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재화가 모두 정상재이기 때문에 소비재에 대한 소비도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여가에 대한 소비도 늘어납니다. 여가에 대한 소비가 늘어났다는 것은 바로 노동시간은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인컴 이펙트의 결과 노동시간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눠서 볼 수 있는데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죠. 원래 변화는 H에서 K로의 변화인데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두 효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효과가 바로 대체 효과였었는데 대체 효과의 크기가 얼마만큼이냐면 노동시간 혹은 여가시간의 효과만 보시면요. H에서 J로의 변화가 바로 대체 효과인데 substitution effect는 이만큼 나타나요. 그러니까 대체 효과에 의해서 노동 공급, 노동 시간이 얼마나 늘어났는가, 그러니까 이만큼 늘어난 것이죠. 이게 바로 대체 효과에 따른 노동 시간의 증가, hours worked의 증가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소득이 늘어나겠죠. 이게 바로 구매력의 증가입니다. 구매력이 이제 변화하면서 여가 시간에 대한 소비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소비재에 대한 소비도 늘어나요. 그게 바로 J로부터 K로의 변화고 이걸 우리가 소득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소득 효과에 따라 노동 시간이 얼마나 줄어드냐면 이만큼 줄어들죠. 이게 바로 소득 효과에 따른 노동 시간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컴 이펙트에 따르면 노동 시간은 줄어들고요. 그걸 여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대체 효과에 따르면 플러스 효과가 있고 소득 효과에 따르면 이제 마이너스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효과가 더 크냐? 그림에 따르면 사실 제가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더 크도록 의도적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이런 그림도 사실 가능합니다. 보시죠. 이런 그림도 사실 가능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웨이지가 상승합니다. 그럴 때 최초의 이 점을 선택하고 있었는데요.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접하도록 그렸어요. 그런데 이제 웨이지가 상승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 이쪽에 있는 점으로 가도록 그러니까 최초에 선택했던 여가 시간보다 혹은 뭐 이만큼이 n이니까요. 노동 시간이니까 이거보다 더 많이 선택하도록 혹은 여가 기준으로 보면 여가 시간이 리저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도록 제가 이렇게 무차별 곡선을 사실 그린 건데 이렇게 그리지 않고 이 점에서 선택하도록 여러분 무차별 곡선을 그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잘 그리면 되죠. 사람마다 뭐 다양한 뭐 상이한 그런 무차별 곡선이라든가 선호 체계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림은 마음대로 그리면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이유는 뭐냐면 대표적 소비자의 경우에 어떤 결과를 보여주도록 제가 의도적으로 그림을 그렸냐면 웨이지 레이시 상승할 때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더 크도록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으로 표현한 거예요. 대체 효과에 따른 노동 시간에 대체 효과에 따르면 노동 시간은 늘어나요.
하지만 소득 효과에 따르면 노동 시간은 줄어듭니다. 근데 줄어든 것보다 늘어나는 게 더 크도록 그림을 그렸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뭐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를 압도한다, 혹은 뭐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물론 부호가 서로 다르지만 작용하는 방향이 서로 다른 거죠. 그렇다고 해도 그냥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한 이유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그러니까 웨이지 레이트이 조금 변할 때 물론 사람마다 자신이 받는 시간당 임금의 차이가 뭐 있죠. 뭐 직업마다 조금씩 다르고, 뭐 어떤 인더스트리에 종사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고, 뭐 레이버 유니온에 가입했느냐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이러한 차이들을 우리가 다 고려할 수 있다면,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웨이지가 상승할 때 노동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웨이지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과연 그럴 때도 그럴까? 예를 들면 시간당 막 50만 원씩 받는 사람이, 1시간 일하고 50만 원, 100만 원씩 받는 사람이 만약에 100만 원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보죠. 1시간 일하고 100만 원 받습니다. 근데 100만 원에서 101만 원으로 임금이 상승했을 때 과연 이 사람의 노동 시간이 늘어날 것인가라고 하면 그건 좀 회의적이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대표적 소비자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표적 소비자의 경우에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다라고 제가 전제를 하고 그림을 그린 이유는, 실제로 웨이지 레이시 상승하면 시간당 임금이 상승할 때 대체적으로 노동 시간은 늘어납니다. 한국 데이터에서도 이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 소비자를 이렇게 그려야 다른 소비자도 다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적정한 웨이지 수준에서, 뭐 지금 여러분이 혹시 아르바이트라든가 일을 하시게 되면 보통 이제 최저임금을 받게 되겠지만, 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갖게 되면 받는 어떤 급여 수준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급여 수준이나 제가 지금 받고 있는 급여 수준이나 그 범위 내에서 웨이지가 상승할 때는 대체적으로 노동시간이 늘어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게 데이터에서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토탈 이펙트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합치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플러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요. 한 가지 예를 생각해 볼 텐데, 우리가 앞서 봤던 substitution effect와 income effect를 한번 구분해서 생각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젠드라는 그 알렉스라고 하죠. 엘리젠드라는 이제 주당 40시간 일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당 15달러를 받는데요. 그래서 일주일에 40시간 일하고 시간당 15달러를 받으니까 weekly wage income은 600달러가 되겠죠. 이 둘을 곱해서. 자, 이제 알렉스의 웨이지 레이트이 15달러에서 20달러로 상승했다라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20달러로 상승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간당 20달러를 받으니까 계속해서 40시간을 일하면 이제 800달러를 일주일에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일을 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40시간을 계속해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substitution effect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일을 더 하는 거예요. 일을 더 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substitution effect라고 하는 것이죠. 여가가 더 비싸진 거예요. 1시간 쉴 때 예전에는 15달러를 포기하면 되는데 이제 20달러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비싸진 여가에 대한 소비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substitution effect고요. income effect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을 적게 하는 것이 income effect인 것이죠. 자, 이제는 시간당 20달러를 받을 수 있으니까 30시간만 일을 해도, 40시간이 아니라 30시간만 일을 해도 20달러를 받으니까 시간당 전과 똑같이 600달러, 일주일에 600달러의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알렉스는 전보다 40시간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35시간, 뭐 혹은 32시간 이렇게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전과 동일한 수준의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인컴 이펙트예요. 과연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클 것인가?
대체적으로는 서브스티튜션 이펙트가 더 크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웨이지 레이트의 변화가 매우 높아요. 15달러에서 20달러로 늘어났다는 얘기는 사실 예, 임금 상승률이 33.3%니까 사실 굉장히 높은 거긴 하죠. 자, 이제 우리가 대표적 소비자의 의사결정 문제를 살펴봤는데 그 의사결정 문제로부터 소비와 여가에 초점을 맞추고 봤었는데 이제 여러분은 노동 시간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 시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여러분 초점 맞추셔야 되는 것은 여가 시간을 보지 말고 일하는 시간, hours worked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웨이지가 상승하기 전에는 hours worked가 이만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웨이지가 상승하게 되면 이제 hours worked가 이렇게 늘어나겠죠. 자, 이걸 이제 우리가 N0라고 부르고요. 자, 이만큼의 노동 시간을 N1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웨이지와 노동 시간을 한번 연결시켜 보려고 해요. 지금 이제 웨이지가 W0에서 W1으로 상승했는데 만약에 W2로 상승한다면 W2가 W1보다 또 더 크다면 자, 이렇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산선을 또다시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떻게 그리냐면 이 점은 항상 지나야 됩니다. 웨이지 레이트이 얼마든 상관없이 반드시 이 점은 지나야 돼요. 이 점은 웨이지 레이트와 상관없이 항상 대표적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웨이지가 전보다 높아진다면 절편이 더 위에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쭉 직선의 형태로 그려주면 더 높은 임금 수준에서 웨이지 레이트이 상승한다면 예산선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그려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그림이 바로 지금 여기서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W0 우리가 한번 했었고요. W1 예산선이 전보다 더 가팔라집니다. 또 웨이지가 더 상승한다면 W2로 상승한다면 예산선은 더 가팔라질 거예요. 그래서 웨이지 레이트가 뭐 지나치게 높지 않다면 지금 여기서 W0나 W1, W2 이런 값들은 사실상 뭐 그렇게 우리가 비상식적인 값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웨이지가 W0일 때는 대표적 소비자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점이 이제 이 점일 테니까 그때의 노동 시간이 바로 여기고요. N0, N*0. 그 다음에 웨이지가 W1으로 상승하면 이 점을 선택할 거예요. 그때의 노동 시간은 바로 이만큼입니다. 자, N1*. 그 다음에 이제 또다시 웨이지가 상승하게 되면 그때 대표적 소비자가 선택하는 점은 이 점이 될 것이고요. 이거에 대응하는 자, 이만큼이 여가 시간이니까 자, 이만큼이 노동 시간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N2*. 그래서 웨이지가 W0일 때 대표적 소비자는 노동 시간을 얼마만큼 투입하냐면 N0*만큼 투입하고요. 웨이지가 W1으로 상승하면 노동시간 N1*만큼 투입하고 다시 웨이지가 W2로 상승하면 노동시간은 N2*로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점을 선택하고 이 점을 선택하고 이 점을 선택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추론할 수 있냐면 웨이지가 상승할 때 대표적 소비자는 계속해서 노동 공급 시간을 늘려갈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들을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바로 대표적 소비자의 대표적 가계 뭐 괜찮습니다. 대표적 소비자의 노동 공급 곡선이 돼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소비자의 최적화 문제, 효용 극대화 문제, 소비재와 여가를 소비하는 대표적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문제로부터 간단한 노동 공급 곡선을 도출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은 대표적 소비자예요. 무수히 많은 소비자들은 다 아이덴티컬하고요, 동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을 뽑아서 대표적 소비자의 의사결정 문제를 봤습니다. 만약에 100명이 있다면 여기에 100을 곱해주면 그냥 그게 바로 경제 전체의 노동 공급 곡선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 W0일 때 경제 전체의 노동 공급 시간은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100 곱하기 N0*가 되는 거고요. 그 노동 공급 곡선이
100명의 노동 공급 곡선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계속 이렇게 스택해주면 되는, 붙여주면 되는 거죠.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쭉 더해주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의사결정이 뭐 똑같다라고 하는 것에 좀 거부감이 있다면 뭐 대부분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쭉 더해가면 되겠죠. 쭉 더해가면 우리가 다 더한 다음에 자, 이러한 노동 공급 곡선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경제 전체의 노동 공급 곡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세로축의 변수가 웨이지 레이시고요. 가로축의 변수가 바로 총 노동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다섯 번째, 우리 지금 사실 여섯 번째의 인컴 이펙트, 서브스티튜션 이펙트를 봤었고요. 다섯 번째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non 레이버 인컴이 늘어날 때 소비와 여가가 모두 다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돌아가 보겠습니다. non 레이버 인컴이 변할 때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웨이지 레이트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16페이지에 여기서 여러분 확인하셔야 되는 것은 non-labor income, 뭐 real dividends라든가 tax가 변할 때 tax가 줄어드는 경우겠죠. 그래서 pi-t가 늘어나는 경우에 제 경우에 wage rate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wage가 일정한 상태에서 만일 대표적 소비자가 전보다 더 많은 비근로소득을 얻게 된다면 그러면 소비도 늘어나고 여가에 대한 소비도 늘어나요. 소비재에 대한 소비와 여가에 대한 소비가 모두 늘어납니다. 여가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니까 노동 시간은 줄어들겠죠. 지금 현재 웨이지는 예컨대 W0라고 생각해 보세요. 현재 웨이지 수준이 W0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non-labor income이 늘어나면 노동시간이 줄어든다. 이건 웨이지의 변화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러한 변화가 경제 전체에 나타난다면 뭐 지금 이 그림을 대표적 소비자의 노동 공급 곡선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고요. 경제 전체의 노동 공급 곡선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편의상 경제 전체의 노동 공급 곡선이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소비자들의 노동 공급 곡선을 다 오른쪽으로 붙여서 넣은 거예요. 자, 이렇게 노동 공급 곡선을 표시할 수 있는데, 자, 웨이지가 W0 수준에서 자, 모든 사람들의 non-labor income이 늘어났습니다. 혹은 모든 사람들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일부 몇몇 사람들의 아주 극소수는 아니고요. 사실 뭐 사이저블한 적지 않은 숫자의 사람들의 non-labor income이 늘어났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non-labor income이 늘어난 사람들의 경우에 자신의 여가에 대한 소비는 늘릴 거고요. 노동 시간은 줄일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경제 전체의 노동 공급 곡선을 생각해 본다면 원래 이만큼 사람들이 노동 시간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W0 수준에서 non-labor income이 늘어난다면 그러면 이제 적지 않은 사람들의 노동 공급 시간을 줄일 테니까요. 이렇게 올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 있었을 때 이렇게 가겠죠. 이러한 현상은 웨이지 수준이 W0든 W1이든 W2든 상관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현재 웨이지 수준이 W0였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만큼 노동 시간을 투입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뭐 많은 사람들의 non-labor income이 늘어난다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예상할 수 있냐면 노동 시간이 이렇게 줄어들겠죠. 경제 전체 노동 공급 시간이 줄어들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웨이지의 수준과 상관없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노동 공급 곡선이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비근로소득, 비임금소득이 늘어날 때 극소수의 사람한테서 이런 변화가 나타나면 노동 공급 곡선은 거의 변하지 않고요. 다수의 사람들에게서 굳이 꼭 뭐 모든 사람들의 난 레이버 인컴이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사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의 사람들의 비임금 소득이 증가한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노동 공급 곡선이
예,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Shift합니다. 반대로 non labor income이 줄어든다면 그렇다면 반대로 노동 공급 곡선은 이제 오른쪽으로 혹은 바깥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non labor income이 줄어든다면 이렇게 이동할 거예요. 반대로 non labor income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노동 공급 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간단한 이그젬플을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4장 지금 우리가 소비자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 기업의 문제를 이어서 볼 텐데 5장, 6장으로 넘어가면 조금 더 복잡한 모형을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그림으로 설명하는데 좀 한계가 있다고 제가 생각이 돼서 간단한 모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모형에서의 수식입니다. 수식으로 되어 있는 모형과 그림으로 되어 있는 모형을 이제 비교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텐데 그것에 대한 뭐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간단한 대표적 소비자의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컨섬션 리저 초이스에 대한 이그젬플이고요. 소비와 여가 선택의 문제입니다. 효용 함수는 이렇게 가정을 하죠. 로그의 C 플러스 알파 로그의 여가 시간. 그래서 소비를 늘리면 늘릴수록 효용은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마찬가지로 효용은 증가합니다. 알파는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소비가 한 단위 늘어날 때 얻는 효용과 여가 시간이 한 단위 늘어날 때 얻는 효용은 그 효용으로 봤을 때 똑같지는 않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식사 한 번 더 했을 때 얻는 효용과 1시간 쉬었을 때 얻는 효용이 정확히 같지는 않을 테니까. 물론 이제 단위 자체도 다르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알파는 이제 여가로부터 얻는 효용의 어떤 상대적 가중치 웨이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산 제약은 똑같이 우리가 앞서 사용했던 예산 제약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효용 극대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효용 극대화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소비자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C와 L이에요. 그래서 C와 L을 선택해야 되고 목적 함수는 utility 펑션 하나 주어져 있고 예산 제약이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 때 몇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의 변수를 이제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변수만 지금 사실 우리가 두 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해야 되는 변수를 하나 제거하면 그러면 우리가 쉽게 나머지 하나에 대한 변수를 가지고 미분을 해서 극대화 문제를 풀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방식을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슬라이드에 제가 뭐 정리는 다 해놨는데요. 과정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틸리티 펑션은 이렇고요. 로그의 C 플러스 알파에 로그의 이제 L 이렇게 썼고 제약식은 보통 이렇게 subject to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maximize 하라는 뜻이고요. 이것을 극대화하는데 주어진 제약이 subject to C는 이라고 썼나요? 죄송합니다. WH H-L 그 다음에 non-labor income pi-T.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이 C를 여기에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C가 없어지겠죠. 대입해 보겠습니다. 대입해 보면 로그에 얘를 먼저 풀어볼까요? 얘는 WH-WL이니까 자, 로그에 C 대신에 이 전체를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WH-WL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나머지 효용함수의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과 사실 이 표현은 같은 거죠. 첫 번째 익스프레션과 두 번째 익스프레션은 같은 겁니다. 이걸 그냥 맥스마이즈 하면 돼요. 실제로 이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대체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L이 이게 이제 L이고요. 자, 이게 효용이겠죠. 효용. 그래서 L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효용은 점점점 증가하다가 어느 선에서 극대점이 있고요. 그 점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효용은 줄어들 거예요. 보시면 L이 늘어나면 이쪽 텀은 계속해서 효용이 증가하는 거고요.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그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컨케이브 해요. 그래서
여가를 계속 소비하다 보면 언젠가는 추가로 늘어나는 효용이 되게 미미해져요. 그 다음에 이쪽엔 마이너스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은 L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줄어들 거예요. 직관적으로 왜 그러냐면 당연히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 일을 적게 해야 되니까 임금 소득, 그러니까 레이버 인컴이 줄어들어요. 그렇게 되면 소비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소비가 줄어들어서 이쪽 텀, 첫 번째 효용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텀은 소비로부터 효용이 늘어나는 거고요. 두 번째 텀 여기는 여가로부터 효용이 늘어나는 건데 L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C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쪽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L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 로그의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요. X가 그냥 분모로 가요. 이렇게. 이게 미분 로그 함수를 미분하는 하나의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로그의 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냥 1 over X가 돼요. 여기에 있는 게 분모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걸 조금 더 일반화시키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로그의 예를 들어서 2x를 미분해 보자 라고 한다면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 로그에 있는 것은 무조건 분모로 가니까요. 분모에 2x라고 쓰고 그 다음에 2x를 다시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분자에는 뭘 써주냐면 2x를 x로 미분한 걸 써주는 거예요. 요 위에 이그젬플 다시 한번 보시면 이거 한번 보시죠. 로그 안에 있는 건 무조건 분모로 가니까 분모에 x를 썼고요. 이제 x를 x로 미분하면 당연히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분자가 1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2x를 한번 로그의 2x를 x에 대해서 미분해 보면 로그 안에 있는 건 무조건 분모로 가야 돼요. 그래서 2x를 분모에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x를 x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2만 남겠죠. 그래서 2 나누기 2x가 되고 자 이건 바로 1 over x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로그 함수 미분 일반적으로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로그에 fx를 x에 대해서 미분해 보면 자 이제 fx가 로그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fx의 로그를 취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제 이 로그 fx를 x에 대해서 미분해 보면 그러면 반드시 이 안에 있는 건 분모로 가야 되니까요. fx를 분모에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분자에 뭘 써주냐면 fx를 x로 미분한 걸 분자에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fx를 x로 미분한 걸 f'x라고 쓰니까요.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f'x를 분자에 쓰고 그 다음에 fx를 분모에 쓰면 이게 바로 log fx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우리가 그대로 한번 사용을 해볼 텐데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계속 나오니까 혹시 뭐 제가 반복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여기 이 전체를 이제 전체를 fx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제 fx라고 생각하면 지금 우리는 l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를 분모에 써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파이 마이너스 t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괄호 안에 있는 얘를 fx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 fx를 이제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돼요. 이제 fl이겠죠. fl을 l에 대해서 미분하면 여기 l 없고 여기에도 l이 없고 여기에도 l이 없습니다. l이 있는 텀은 WL밖에 없으니까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을 L에 대해서 미분하라라고 하면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F'L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이너스 W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L이 있는 텀은 여기밖에 없고 자 이걸 그냥 L에 대해서 미분하라라고 하면 이제 마이너스 W만 남겠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W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플러스 알파에 자 이제 이건 로그의 X 이거와 같죠. 로그의 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이나 로그의 l을 l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파는 앞에 곱해진 수니까 그냥 남겨두고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2x 미분할 때 x에 대해서 미분하면 2는 그냥 남겨두잖아요. 그래서 1 over l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극대화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이것을 우리가 0이라고 두면 되겠죠. 예, 그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그 극대점이나 극소점을 찾을 때는 커브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극대점이든 극소점을 우리가 찾고 싶다라고 하면 기울기를 쭉 찾는 거예요. 미분을 했다는 얘기는 이런 기울기를 쭉 찾았다는 뜻입니다. 모든 가능한 기울기들을 다 찾았다는 뜻이고요. 이 중에 사실 우리가 뭘 찾고 싶냐면 정확히 기울기가 0이 되는 걸 사실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바로 극대점이니까. 이렇게 플랫한 직선을 하나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를 다 찾았어요. 그게 바로 L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뜻이고, 그 중에 플랫한 걸 하나 뽑아내야 그게 바로 극대점이니까 플랫한 걸 뽑겠다라는 뜻이 바로 이걸 0으로 둔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0으로 두면 우리는 이제 플랫한 기울기를 하나 찾은 거죠. 플랫한 게 기울기가 제로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극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하기 전에 얘를 다시 한번 보시죠. 얘는 어디에서 왔냐면요. 제약식에서 왔습니다. 지워버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C는 제약식에 의하면 WHWL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T와 같아요. 그래서 이 텀은 바로 C와 같죠. 그래서 첫 번째 텀의 분모는 소비 C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이제 L에 대해서 푼다면 이걸 이제 L에 대해서 쭉 풀어가면 이제 우리가 대표적 소비자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여가에 투입하는지 찾아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얻은 결과물이 바로 이겁니다. 이걸 우리가 first order condition이라고 하는데요. 자, 보셨던 제가 도출했던 식과 같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max라고 하는 기호 밑에 이제 여가 시간 L을 표시를 했는데요. 이건 이제 L을 잘 선택을 해서 이 함수를 maximize 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maximize 이 함수 with respect to L 이런 뜻이에요. 하나의 뭐 기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을 길게 쓰면 불편하니까 그냥 좀 simplify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 식을 우리가 L에 대해서 풀면 대표적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문제 이그젬플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이제 L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어떤 계산 과정을 거치면 좋냐면요. 제가 그림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러한 식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자, 이제 어느 한 텀을 뭐 저쪽으로 넘겨주면 돼요. 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이렇게 써볼까요? 이제 알파 1 over l을 이제 왼쪽에 남겨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텀을 이렇게 넘겨버리는 거죠. 오른쪽으로 넘겨버리면 이제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w 나누기 wh wl 파이 마이너스 t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식을 푸는 좋은 방법은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곱해주는 겁니다.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a분의 b는 c 나누기 d와 같다라는 식은 우리가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a 곱하기 d는 이렇게 크로스 멀티플리케이션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렇죠? b 곱하기 c와 같다. 이 공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알파는 분자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분자에다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해주면 w 곱하기 l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주면 알파의 wh wl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t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텀만 right hand side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wh
알파 WL 플러스 알파 파이 마이너스 T. 그냥 파이 마이너스 T는 non labor income이니까 그냥 제가 하나로 묶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L에 대해서 풀어야 돼요. L은 무엇이다 라고 표현해야 되니까 L에 대한 익스프레션을 찾는 것입니다. 이 텀을 이제 이쪽으로 보내면 되겠죠. 보내면 이제 여기 L이 있고 여기 L이 있으니까 자 보내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WL 플러스 알파의 WL은 알파의 WH 플러스 알파의 파이 마이너스 T와 같다 라고 쓸 수 있고요. 자 이제 이 식을 간단하게 정리만 하면 되는데 뭐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우리 슬라이드에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과정을 거치죠. 네. 한 단계 더 가야 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스텝을 또 점프하면 그러니까요. 자 이제 맨 마지막 라인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하냐면 자 left hand side는 이쪽에 WL, WL이 있으니까요. WL로 묶어주면 1 플러스 알파의 WL이 될 것이고 확인해 보죠. 이렇게 하면 WL 이렇게 하면 알파의 WL 똑같습니다. right hand side는 마찬가지로 알파가 있으니까요. 이제 알파로 묶어보면 알파의 WH 플러스 non labor income T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양변을 1 플러스 알파로 나눠주면 WL은 알파 오버 1 플러스 알파의 WH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T가 되고요. 그래서 뭐 W로 나눠줘도 괜찮은데 한번 나눠볼까요? 양변을 W로 나눠주면 L은 알파 1 플러스 알파에 자 이쪽은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다. 이쪽만 W로 나눠줘도 똑같은 거죠. W로 나눠주면 H 플러스 W의 파이 마이너스 T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제가 W로 나눈 것입니다. 양변을 이렇게 W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결과는 바로 이 식과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문제로부터 여가 시간이 얼마인가 라고 했더니 바로 이 식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냐면 웨이지가 상승할 때 자, 이 식을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얻었던 결과와 과연 컨시스턴트한지 아니면 좀 다른지 보죠. 이그젬플이 좋은지 아니면 쓸모없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웨이지가 상승하는 경우 우리는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다라고 전제를 했어요. 그렇다면 노동 시간은 늘어나야 되고 여가 시간은 줄어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바로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클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W가 증가할 때 이 전체 텀은 이 괄호 안에 있는 텀은 하락하겠죠. 웨이지가 상승하면 그래서 여가 시간은 줄어들고요. 그래서 L은 줄어들고 자, 여가 시간이 줄어드니까 노동 시간은 늘어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웨이지가 상승할 때 N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식으로부터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가정했던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다,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를 dominate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간단한 이그젬플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계속 이러한 이그젬플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것이나 수식을 이용하는 것이나 사실상 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수식을 통해서 살펴볼 때는 굉장히 그 관계가 명쾌하게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정을 사실 볼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수식을 사용하게 되면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을 때 그 전개 과정이나 프로세스를 사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림을 이용하게 되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변화가 전개가 되고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제 또 장점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non labor income이 변화할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죠. non labor income은 여기에 있습니다.
파이 마이너스 t가 non labor income이고요. non labor income이 늘어나면 이 괄호 안에 있는 텀이 다 커질 테니까 여가 시간은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가가 정상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우리가 앞서 사실 확인했던 것들이 이제 가정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사실은 어느 정도의 가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거시경제학을 하실 때 중요한 건 현실에서 이런 것들이 사실 나타나거든요. 웨이지가 상승하면 노동 시간은 늘어나고요. 사람들의 노동 공급량은 늘어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형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모형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조금씩 변형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사실 중요한 건 그러면 웨이지가 1% 상승할 때 노동 시간은 몇 퍼센트 상승하느냐? 그러니까 웨이지가 예를 들어서 뭐 시간당 10,000원에서 시간당 11,000원으로 10% 상승할 때 노동 시간은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런 질문을 사실 한다면 정확한 답은 사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전에 몇 년 전에 그런 논문을 하나 썼는데 같이 이제 한국은행에 계신 어떤 분하고 논문을 하나 썼는데 대략 한 2000년부터 한 2010년 사이의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을 했더니 웨이지가 1% 상승할 때 그 노동 시간은 대략 한 조금 늘어나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노동 탄력성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웨이지가 1% 상승할 때 노동 시간은 대략 한뭐 0.25% 정도, 0.23% 정도 상승한다. 이런 효과를 발견을 했습니다. 노동 공급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한 0.23 정도. 웨이지가 상승할 때 노동 시간은 증가한다라고 하는 이제 패턴이 나타난다는 걸 이제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거시경제 현상을 하나씩 분석해 나갈 때 지금 여기에서 첫 번째 단추는 바로 노동 공급 곡선을 도출하는 것이고요. 노동 공급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웨이지가 상승할 때 노동 시간이 늘어나도록 표현하는 것이 실제 데이터와 부합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실 이제 대표적 소비자에 대한 문제고요.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대표적 기업은 이제 동영상을 좀 구분해서 다음 클립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